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유정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사업자 등록 하셨나요? 사업자 등록하고 나서 한 달 내에 반드시 해야 할 9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한 달 내에 이 9가지를 하지 않으면 세금 차이가 작게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니까 이 영상을 보신 분은 행운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는요, 제가 이거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면 다들 몰랐다고, 이거 어디서 하는 거냐고 꿀팁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챗GPT 여러분 사용하시죠? 챗GPT 같은 해외 서비스는 부가세 면제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챗GPT나 어도비, 노션 같은 해외 구독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부가세 10%가 포함되거든요. 챗GPT 여러분 22달러에 사용하시나요? 저는 20달러에 사용을 해요. 20달러를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결제를 하실 때 BRN 간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별도로 입력만 하시면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른 해외 구독 서비스 플랫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금 아신 분은 당장 챗GPT 결제 구독을 바꿔주세요. 두 번째, 여러분 결제하실 때 카카오페이나 토스페이 많이 쓰시죠? 카카오페이를 쓰면 다 비용 처리가 되는지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카드로 연결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좌이체로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그냥 돈만 나가는 거예요. 우리 비용 처리하려면 증빙을 잘 챙겨야 절세가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세금 계산서, 카드 결제, 현금 영수증, 이 3개 중에 하나는 받으셔야 되는데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하는 건 아무것도 안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는 걸 비용 처리를 하려면 현금 영수증을 연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카카오톡에 들어가면 현금 영수증 연동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가끔 핸드폰 번호, 소득공제로 연결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소득공제는요, 근로자분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하신 거고, 우리 사업자는 지출증빙용으로 사업자 번호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도 많은 분들이 겪다 보니까 소득공제로 몇 천만 원씩 이미 현금 영수증을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비용 처리하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소득공제에서 지출증빙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별도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왜 바꾸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영수증을 첨부하라고 하고, 그걸 국세청에서 하나하나 다 승인을 해줘야, 통과가 돼야 지출증빙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스타벅스 기프티콘도 마찬가지예요. 스타벅스 우리 카드 현금 영수증 연동되어 있으신 분 있죠? 사업자 등록하셨다면 핸드폰 번호가 아니라 사업자 번호로 바꿔주세요. 그래야 비용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본 중에 기본인데, 저희가 신규 고객분들이 세무기장을 시작을 하시면 1대1로 화상 교육을 해드리거든요. 그럼 저희가 그때마다 홈택스에 카드 등록하셨냐라고 물어보면 80%는 하셨는데 안 하신 분들이 정말 꽤 많으시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면 홈택스에 내 카드를 사업자 카드로 쓰겠다라고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 사업용 카드가 따로 있으신 줄 알고 사업용 카드를 따로 만들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개인 카드 중에 사업용 카드로 쓰실 거를 지정해서 홈택스에 신고만 하셔도 되세요. 카드사에서 사업자용 카드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데 그런 카드는 별도로 없고요. 그냥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는 게 사업자 카드가 되는 거예요. 국세청에 사업자 카드를 등록을 하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메타 광고나 챗GPT, 노션, 어도비 같은 해외 플랫폼 수수료는 조회되지 않아요. 그래서 카드사에서 엑셀 내역을 따로 다운로드해서 전달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그냥 이용 내역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안 되고 개인 사업자용으로 다운로드를 해서 주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사업용 계좌 등록이에요. 사업용 계좌요? 저는 개인 통장밖에 없는데 사업자 통장을 만들어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업자 통장이라는 거는 통장에 내 이름과 사업자명이 적혀져 있는 게 사업자 통장인 거고, 개인 통장은 내 이름만 적혀 있는 게 개인 통장이에요. 그런데 사업용 계좌라는 거는 홈택스에 내가 뭘 사업용으로 쓸 건지에 대한 계좌 신고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모든 매출 매입, 그리고 사업자, 카드, 지출 같은 것은 다 사업용 계좌를 통해서 지출을 해주셔야 돼요. 이 계좌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은 가산세도 붙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창업감면 50%, 100% 받으실 수 있는 거를 못 받습니다. 이거 무조건 초기 사업자부터 다 등록을 하라는 건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되면은 사업용 계좌를 의무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통장의 모든 내역이 다 세무서로 제출이 됩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자들은 통장에 계좌 내역이 다 제출이 되지 않아요. 일정 규모 이상, 예를 들어서 도소매로 따지면은 매출 15억 이상 성실 사업자만 계좌가 제출이 되고, 계좌 내역을 세무서에서 다 확인을 하지는 않고 그냥 매출 매일 관련된 거를 사업용 계좌를 이용을 하라라는 제도이니까 내 계좌 내역을 세무서가 다 보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5번째는요,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록하기입니다. 사업자가 되면 대부분의 업종이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 사업자인데요. 특히 전자상거래나 도소매업이나 서비스업은 거의 전부가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미등록 상태에서 고객이 현금 영수증을 요청을 하면 가산세가 20% 정도 부과가 되고요. 이 가맹점을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도 있고 상업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늦게 등록을 하셔도 못 받습니다. 처음에는 세무사랑 하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저희를 찾아와서 기장을 맡기시는 경우에 초기 사업자 때 가맹점 등록을 안 해놔서 창업 감면을 그해 못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영수증 가맹점 등록은 사업자 등록을 하자마자 바로 등록을 해주시고요. 여러분, 고객분들이 현금 영수증 발급 요청을 안 해놓고 왜 나중에 가서 홈택스에 신고를 해서 내가 과태료를 나오게 만드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비자가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무조건 발행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발행을 하냐? 전화번호도 모르고 주민등록번호도 모르는데 국세청이 정해준 익명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로 자진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6번째는 휴대폰 요금 세금 계산서 신청하기입니다. 휴대폰을 사업용으로 쓴다면 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사업자 번호로 세금 계산서 발행해주세요 라고 꼭 요청하세요. 카드 자동이체로 결제를 하고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냥 계좌이체로만 나가고 있다면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별도로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주의하실 점은 이번 달에 신청을 하면은 이번 달부터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돼요. 소급해서 발행을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하시자마자 세금 계산서 발행 신청을 해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업무폰이 2개인데 요거 다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업무폰은 다 됩니다. 네? 가족폰도 다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7번째는 중고 물품 구매 시 증빙 보관하기입니다. 요즘 당근에서 사업용 장비, 카메라, 조명, 노트북, 그리고 책상, 의자 같은 거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개인이랑 거래하다 보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도 없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도 없죠? 이럴 때는 거래 내역을 캡처를 하고 판매자 연락처랑 계좌 이체 내역을 꼭 보관을 해주세요. 현금으로 거래하지 마시고 꼭 계좌 이체로 거래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다 증빙 자료로 인정이 되고 비용 처리가 되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챙겨놔주세요. 8번째는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입니다. 기부금도 비용 처리가 가능해요. 근데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 네이버 해피빈이나 기부단체, 종교단체 기부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특히 아름다운 가게나 굿윌 스토어 등 물품을 기부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내가 쓰지 않는 물품이나 옷을 기부를 하면은 그곳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안 쓰는 옷 버리면 그냥 땡인데 영수증을 받으면 세금이 줄어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 쓰는 옷은 다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고객분 중에서 월드비전에 2천만 원 정도 기부를 할 건데 이게 다 비용 처리가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데 기부금은요 다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한도가 있어요. 근데 그 한도가 접대비처럼 3,6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대표님의 매출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한테 기부금의 한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기부금 한도를 넘어가면 비용 처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고객분들은 기부금 한도를 물어보시고 기부금을 결정하십니다. 9번째는요. 청첩장이나 부고, 문자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요거는 사실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하고 근데 또 많이 모르시기도 합니다. 제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건 좀 모르실 수 있다라는 것까지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사업하다 보면은 거래처 경조사 관리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비용 처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개인 사업자분들은 지인들의 청첩장, 부고 문자를 가지고 이제 비용 처리를 합니다. 대부분 우리 경조사비 5만 원, 10만 원 정도 내시죠? 근데 이게 한도가 20만 원까지여서 보통 한 장당 20만 원으로 비용 처리를 해요. 근데 요즘에 세무서 만만하지 않습니다. 업종에 따라서도 이 청첩장, 부고 문자를 다 비용 처리를 부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업종이 소비자 대상으로 한다 이러면 조금 부인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의원이다, 헬스장이다 이러면 사실 고객분들 경조사 가나요? 안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너무 또 과도하게 넣으면 국세청에서 조사를 하고 싶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넣으시고요. 업종에 따라서 실제 경비만 좀 넣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한 달 내에 꼭 해야 할 9가지 제가 알려드렸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정말 행운입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세금을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절세할 수 있는 세팅을 이미 해놓으신 겁니다. 이 영상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세무법인 엑스퍼트 강유정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